일본 택시가 답이 없는 이유. 한국에서 택시를 한번 이용해보면 아직까진 탈만하네. 라고 하면서 가까운 거리는 10,000원 내외로 해결이 가능한데 실제로 일본 여행 가서 택시를 한번 타보면 이럴 바에 렌트를 할까? 싶을 정도로 택시비가 미쳤다는 걸 알 수 있음. 근데 여러분 진짜 충격적인 건 2025년 1월 기준으로 일본 택시비가 또 올랐다는 거예요. 야후 재팬에 올라온 뉴스 보니까 도쿄 23구 택시 요금이 작년 말에 또 인상됐거든요. 기본 요금이 이제 500엔에서 520엔으로 올라서 우리 돈 약 5,200원 정도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일본 현지 커뮤니티 반응 보면 완전 난리가 났더라고요. 야후 재팬 댓글란에 좋아요 15,000개 받은 댓글이 택시 타느니 차라리 걸어가겠다였어요. 또 다른 베스트 댓글은 이제 택시는 부자들만 타는 거다라는 말이 12,000개 좋아요를 받았고요. 그럼 지금부터 왜 일본 택시비가 이렇게 미친듯이 비싼지, 그리고 일본인들조차 택시를 포기하고 있는 현실을 파헤쳐 볼게요. 첫 번째로 봐야 할 건 일본 택시 요금 구조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도쿄 기준으로 설명하면 기본 요금 520엔에 237m마다 약 100엔씩 추가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구조냐면 5km만 가도 기본 요금 포함해서 약 2,500엔, 우리 돈으로 25,000원 정도 나와요. 10km 타면 4,500엔에서 5,000엔, 그러니까 45,000원에서 5만원 정도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진짜 충격적인 건 심야 시간대예요.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는 20% 할증이 붙거든요. 그러면 10km 타는데 6만원 가까이 나오는 거죠. 야후 재팬에 올라온 한 기사를 보니까 실제로 오사카에서 교토까지 택시 타고 간 관광객이 16,000엔, 우리 돈 16만원을 냈다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일본 트위터에서 화제가 된 게 있었는데요. 한 일본인이 집에서 회사까지 8km인데 택시비가 3,800엔 나왔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 올렸는데 이게 리트윗 2만 개 넘게 됐어요. 댓글 반응도 완전 공감 일색이었고요. 그 다음은 왜 이렇게 비싼지 구조적인 이유를 봐야 하는데요. 일본 정부가 택시 면허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거든요. 2024년 12월 야후 재팬에 올라온 기사 보니까 도쿄에서 택시 운전사 부족 문제가 심각한데도 정부가 새로운 면허 발급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일본 국토교통성 데이터를 보면 2023년 기준으로 일본 전국 택시 운전사 수가 약 23만 명인데 이게 2010년에 비해 약 30%나 줄어든 숫자예요. 근데 택시 이용 수요는 코로나 이후로 다시 늘어나고 있으니까 공급 부족이 심각한 거죠.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일본 택시업계가 우버 같은 차량 공유 서비스를 완전히 막아버렸다는 거예요. 야후 재팬 댓글 보면 우버가 들어왔으면 택시비가 이렇게까지 비싸지 않았을 텐데라는 말이 좋아요 8,000개 넘게 받았더라고요. 실제로 일본에서는 우버가 있긴 한데 택시를 부르는 앱 역할만 하고 일반인은 우버 드라이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쟁이 없는 거죠. 경쟁이 없으니까 가격은 계속 오르고 서비스는 그대로고요.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는 일본 택시의 운영 비용 문제예요. 일본 택시는 차량 관리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비싸거든요. 실제로 2025년 1월 야후 재팬에 올라온 택시업계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일본 택시 회사들이 차량 한 대당 연간 유지비로 약 200만엔, 우리 돈 2천만원 정도를 쓴다고 해요. 여기에 일본 택시 특유의 자동문 시스템 유지비도 만만치 않고요. 차량 정비 비용도 한국보다 훨씬 비싸요. 일본은 차량 검사 기준이 엄격해서 2년마다 샤켄이라는 차량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한 번에 10만엔에서 15만엔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연료비도 문제예요. 2025년 1월 기준으로 일본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약 180엔, 우리 돈으로 1,800원 정도 하거든요. 한국이 리터당 1,500원 정도 하는 거 생각하면 확실히 비싼 편이죠. 야후 재팬 댓글 중에 좋아요 9,000개 받은 게 있었는데 택시 기사들은 정규직의 복지도 좋은데 왜 우리가 비싼 요금을 내야 하냐는 거였어요. 실제로 일본 택시 운전사들은 대부분 회사 소속 정규직이고 복지도 괜찮은 편이거든요. 근데 그 비용이 결국 이용자에게 전가되는 구조인 거죠. 세 번째로 봐야 할 건 외국인 관광객들이 당하는 추가 요금 문제예요. 일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택시 앱이 고라는 앱인데요. 이 앱에서 외국인 관광객한테 국제 서비스 수수료를 따로 받는다는 얘기가 많아요. 실제로 레딧에 올라온 한 한국인 여행객 후기를 보니까 그 앱으로 택시를 불렀는데 예상 요금보다 500엔이 더 나왔대요. 나중에 영수증 확인해 보니까 국제 카드 수수료랑 서비스 수수료가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댓글 좋아요 3,000개 넘게 받았고요. 야후 재팬에서도 이 문제가 화제가 됐는데요. 한 일본인이 외국인 관광객들한테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냐라고 올렸는데 이게 좋아요 11,000개 받았어요. 댓글들 보면 이러니까 일본 관광업이 욕먹는 거다라는 반응이 많더라고요. 그 다음은 공항 택시 요금 얘기를 해야 하는데요. 나리타 공항에서 도쿄 시내까지 택시 타면 고정요금제가 적용되거든요. 근데 이게 지역마다 다른데 대부분 2만엔에서 25,000엔 정도예요. 우리 돈으로 20만원에서 25만원이죠. 2025년 1월 야후 재팬 뉴스에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 나리타 공항 택시 요금이 또 올랐다고 해요. 작년에 비해 약 10% 인상됐는데 이유가 연료비 상승이랑 인건비 증가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댓글 반응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좋아요 13,000개 받은 댓글이
나리타 익스프레스 타면 3,000엔인데 왜 택시를 타냐였어요. 실제로 하네다 공항에서 시부야까지도 택시 타면 7,000엔에서 8,000엔 정도 나오는데 전철 타면 600엔 정도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도 공항에서 택시 안 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반전 포인트가 나와요. 상황에 따라서는 택시가 오히려 효율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인원수가 많을 때요. 야후 재팬 댓글 중에 좋아요. 7,000개 받은 게 4명이서 타면 1인당 비용이 전철이랑 비슷하거나 오히려 싸다는 거였어요. 실제로 계산해보면 도쿄에서 요코하마까지 4명이 전철 타면 1인당 약 500엔인데 택시 타면 총 6,000엔 정도 나오거든요. 1인당 1,500엔이니까 3배 정도 비싼 건 맞는데 짐이 많거나 늦은 시간이면 택시가 훨씬 편하죠. 그리고 일본 택시에 숨겨진 팁이 하나 있어요. 상호 할인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같은 택시 회사를 자주 이용하면 포인트가 쌓여서 할인받을 수 있어요. 야후 재팬에서 본 건데 한 일본인이 1년 동안 같은 택시 회사만 이용했더니 10% 할인 쿠폰을 받았다고 올렸더라고요. 또 하나 알아두면 좋은 건 심야 시간대에도 할증 없는 택시 회사들이 몇 개 있다는 거예요. 2025년 1월 기준으로 오사카의 한 택시 회사가 심야 할증을 없앴다는 뉴스가 야후 재팬에 올라왔는데 이게 화제가 됐거든요. 댓글 반응도 이런 회사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게 대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은 일본 현지인들도 모르는 꿀팁인데요. 택시 공동 승차 서비스가 일부 지역에서 시작됐어요. 2024년 말부터 도쿄 일부 지역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같은 방향 가는 사람들끼리 택시를 함께 타면 요금을 나눠서 내는 시스템이에요. 야후 재팬 기사를 보니까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일반 택시비의 60% 정도만 내도 된다고 해요. 근데 아직 이용자가 많지 않아서 잘 안 알려진 상태고요. 댓글 보니까 이런 서비스가 있는 줄 몰랐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반전 포인트는 일본 택시 업계가 지금 위기라는 거예요. 2025년 1월 야후 재팬에 올라온 기사를 보니까 택시 회사들이 운전사 부족으로 폐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대요. 실제로 2024년 한 해 동안 일본 전국에서 약 200개의 택시 회사가 문을 닫았다고 해요. 이유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택시 운전사를 안 하려고 하거든요. 근무 시간이 길고 힘든데 비해서 월급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요. 야후 재팬 댓글 중에 좋아요 6,000개 받은 게 택시 요금은 비싼데 기사들은 월급이 적다니 중간에서 회사가 다 먹는 거 아니냐는 거였어요. 실제로 일본 택시 운전사 평균 연봉이 약 350만엔, 우리 돈 3,500만 원 정도인데 일본 물가 생각하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른 직종으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일본 택시비가 비싼 이유는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는 공급 부족과 정부의 엄격한 면허 규제로 경쟁이 없는 구조. 두 번째는 높은 운영 비용과 유지비. 세 번째는 외국인 관광객 대상 추가 요금과 공항 고정 요금제예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택시가 효율적일 수도 있어요. 4명 이상이거나 짐이 많거나 늦은 시간일 때는 택시가 나을 수 있고요. 공동 승차 서비스 같은 새로운 옵션도 생기고 있으니까 알아두면 좋아요. 자,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릴게요. 일본 여행 계획 있으면 택시를 탈 의향이 있나요? 아니면 무조건 대중교통만 이용하실 건가요? 그리고 일본에서 택시 타본 경험 있으면 가장 비싸다고 느꼈던 구간이 어디였는지, 얼마를 냈는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여행에서 꼭 알아야 할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